일마신의 걸을 찹니다. 일본의 랩토스 월드컵 12번다. 어마어마한 12번다. 어마어마가 가장 빠른 말 대한민국 문세영 기수와 함께 어마어마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안쪽 6번 마운 위너스맨, 안쪽에 10번 마운 라운드 발표와 바깥쪽 6번 마운 위너스맨, 최고의 무대, 최고의 경기는 6번 마운 위너스맨과 서승원 기수입니다. 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성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리안컵 스프린터 대상 경주와 코리안컵 대상 경주에 대해서 제가 관전평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문세영 기수하고 서승훈 기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말 자신감이 넘쳐 있더라고요. 와, 정말 지면 안 되겠다는 의지 자체들이 워낙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준비 자체를 정말 100%였다면 그 100%에 대한 걸 다 맞추고 왔던 것 같아요. 송문길 조교사나 최기용 조교사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승했던 조교사분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뭐 지금까지 뛰었던 전력 자체하고 상대 마필들하고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서 상당히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판단됩니다. 코리안 스프린터 대상 경주, 문세영 기수가 외곽 12번 게이트에서도 저는 일단 뭐 자리 자체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세영 기수의 인터뷰를 보면은 초반에 무리를 해서라도 좀 더 앞선에 붙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스타트를 좀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하다는 마필 자체가 스타트 자체가 약간 늦으면서 안쪽에 있을 때 좀 갇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차라리 외곽이었다 보니까 스타트가 약간 늦더라도 중속에서 치고 나가면서 선두권에 붙었고, 선두권에 붙으면서 외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거를 정말 준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외곽으로 기대는 부분도 어느 때보다 상당히 많이 잡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우승을 할 수 있었고요. 문세영 기수의 작전 자체가 송문길 조교사와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 작전이 통했고, 또 라스트의 발걸음 자체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어마어마한 라스트의 전 구간, 라스트 400m 구간 동안 우습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측 다리만 계속 쓰면서, 그러니까 정석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우습보를 써야 되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랩터스라는 마필은 100m 지점이죠. 거의 라스트에 100m 지점을 남겨놓고 다리 바꿈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랩터스와 어마어마한 거의 대등한 전력이었어요. 근데 딱 그 100m 지점에서 랩터스가 다리 바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로 자체가 주로 시계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딱 랩터스가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힘이 남아서 계속적으로 다리 바꿈을 하지 않고 우습보로 뛰었고, 랩터스는 100m 지점에서 딱 100m 지점에서 우습보에서 힘이 딸리면서 좌습보로 바꾸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무너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만큼 준비 자체는 상당히 잘했다고 판단되고, 랩터스는 일본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걸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딱 그 수준에 맞는 마필들이 온 것 같아요. 또 코리안컵 대상 경주에서는 역시 문세영 기수가 일단 초반에 선행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쉽게 선행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경합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문세영 기수가 워낙에 스타트를 잘 받다 보니까 몇 번 추진을 하지 않고도 선행을 장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행을 장악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따라 붙어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런던타운 이런 마필들, 일본에서 코리안컵 우승했던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필들 우승했을 때 보면은 그냥 벌써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전에 막 청담도끼가 막 선행을 가는데 그 청담도끼를 넘어가면서 막 선행을 장악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라운드 파이터가 선행을 가는데 그걸 3코너 중반에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저거 뭐야? 진작에 2코너 중반에서 넘어가가지고 새끼 유려는 마필들 넘어가가지고 벌써 장악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걸 장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운드 파이트한테도 4코너 돌기 전에 넘어갔어야 된다고 못 넘어갔고,
문세영 기수도 그 자리를 절대 내주지 않으면서 새끼우한테 정말 경합을 또 많이 했고요. 그 뒤에 스타트가 약간 늦었던 위너스맨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2코너 중반, 3코너 접어들면서 안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기용 조교사도 역시 기가 막혔던 게 위너스맨도 망상 눈가면을 신청했다는 거. 망상 눈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 그 전에 쓰고 있었지만 쓰고 있었으면서 모래에 대한 대처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았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 끝걸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새끼오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너스맨과 라운드 파이터는 우습보로 라스트에 계속 뛰었지만 새끼오는 4코너 돌면서 다리 바꿈을 해야 되는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한쪽 다리만 쓰게 되었고 새끼오는 뭐 일본의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정도 레이팅을 국제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서승훈 기수의 작전도 떨어졌고 또 문세영 기수가 그 페이스를 끌고 가면서 새끼우한테 힘을 쏟게 하였고 그 반면 위너스맨은 쉽게 선두권을 잡았고요. 일단은 위너스맨이 우승했던 부분도 문세영 기수한테의 그런 작전, 새끼우한테 힘을 쏟게 했던 4코너 가기 전까지 힘을 쏟게 했던 부분에서 서승훈 기수가 문세영 기수한테 밥을 한 끼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문세영 기수가 새끼우를 그냥 넘어가게 놔줬더라면 위너스맨이 그렇게 쉽게 우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상금 자체가 10억입니다. 10억. 런던 타운이나 이런 마필들 왔을 때 지금까지 상금이 1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딱 10억에 맞게 왔던 마필들이 딱 그 정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마필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에서 왔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 잔디주로에 뛰었던 마필들은 지금까지 우승해본 마필들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모래의 입자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모래를 맞았을 때 엄청나게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1200m에서 보면 알겠지만 중간에 따라갔던 외국 마필들 모래 맞으니까는 기수들이 장난 없이 막 추진을 합니다. 근데도 말이 꿈쩍도 안 해, 가지도 않아. 그만큼 우리나라의 모래의 입자가 엄청나다는 거. 이런 모래 맞던 마필들, 잔디줄에 때렸던 마필들 앞으로 우리나라에 오더라도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딱 10억에 맞는 마필들이 오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코리안컵, 코리안 스프린트 경주가 이제 국제 G3 경주로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에 됐기 때문에 10억의 상금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내년에는 상금 자체가 막 15억으로 올려버리면은 좀 더 수준 높은 마필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박진감이 높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10억에 맞는 상금의 마필들만 와면 되겠고요. 위너스맨이 상금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5억 5천만 원. 5억 5천만 원인데 마사회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기수, 마주, 조교사, 관리사. 그러니까 5억 5천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50%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면 2억 7,500만 원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주 자체 상금 자체가 거의 6억, 7억 정도가 되는 거죠. 기수도 서승훈 기수가 이게 우승했으면은 거의 5%의 상금을 잡고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한 1,300만 원이 더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형차 한 대를 뽑을 수 있는 상금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외산 마필입니다. 외산 마필은 25%의 상금을 더 줍니다. 25%. 그러니까 국산만은 50%를 주는데 그 외산만은 25%를 줘요. 여기 따지면은 1억 1천만 원 정도? 요렇게 상금이 가져가잖아요. 보너스가. 그러니까 라운드 파이터가 되는 거죠. 라운드 파이터는 1억 1천만 원 정도 보너스를 더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주분들이 또 상금이 더겠고요. 또 어마어마도 문세영 기수가 상금이 따지면 2,500만 원 정도, 여기에 25%면 이게 1,200만 원 정도, 여기 또 가져갑니다. 그러면 상금 자체가 문세영 기수도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마주분들이 상금 자체를 5억, 7억, 기본적으로 2억 얼마씩 가져갔는데 기수 조교사들한테 이제 보너스를 좀 줍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50% 국산마에 대한 50%는 마사에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주가 또 수고했다고 조교사 마주한테 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5억 정도 주면은
거의 기본 1억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관리사들도 나눠 가지고 조교사분들도 갖고 뭐 기수도 이제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중형차 한 대값 서승훈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는 이렇게 보러 갔다는 거. 솔직히 말해 이 정도 벌면은 프로 야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보다 더 많이 번 거잖아요. 뭐 연봉 자체가 이 정도 이렇게 벌면 3억, 4억 정도 이렇게 벌어 가는 건데 엄청난 기수라는 직업도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예전같이 많이 다치고 뭐 신마들 막 아직 순주도 되지 않았던 망아지들이 막 들어와서 악벽을 부리고 이러는 거 타면서 기수들이 많이 다쳤는데 지금의 기수라는 직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번 그 대상경주 코리안컵 코리안 스프린트 대상경주 보면 YTN의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서울경제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기수의 위상도 좀 높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코리안컵 코리안 스프린터 대상 경주는 딱 제가 봐서는 10억의 상금 경쟁할 수 있게끔 거의 좀 비슷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별점 경주를 하는데 핸디캡 경주, 별점 경주의 묘미가 뭐겠습니까? 거의 뭉쳐서 들어와서 박진감 넘치게 싸울 수 있는 거. 예전처럼 막 런던타운 이런 맛들들이 와서 막 100m, 200m 차이 나고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딱 이 수준에 맞는 맛들들이 왔으면 바랍니다.